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기업에서 어떠한 사람을 원하는가, 학교와 사뭇 다르게 약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과 여러분들이 배웠던 전공, 내가 가고 싶어하는 어떤 직업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2가지를 기본 요소로 해서 꾸준히 끈기 있게 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어떤 결론, 해당되는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와 기업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자면은 공부가 아닌 것으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부했던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 것과 대학 생활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만들었던 것들이 어떻게 유용하게 움직이는가, 결국 그것을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이 그렇게 외우고 자격증만 따겠다고 그렇게 몰입하는 게 아니라 좀 즐기면서도 취업 성공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과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출발점은 학교와 사회의 차이가 뭔가, 그리고 결국은 취업 준비는 내가 잘하는 것, 그 잘하는 것을 어떻게 잘 개발시켜서 직장으로 넘어가는 거고 취업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좀 더 즐거운 세상, 좀 더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학교와 사회의 차이를 한번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왔다가 사회생활을 앞으로 작게는 60년, 본인이 건강이 허락된다면 50년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대학교는 여태까지 초중고등학교가 다르더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초중고등학교 같은 연장선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때까지는 공부하고 외운 것 가지고서 과거를 정리하는 거라면은, 기업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외운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미래를 보는 쪽에다가 기업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사회생활은 결국은 내가 가진 것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고 협력하고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협력하고 심지어는 경쟁까지 하게 되는, 결국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때는 경쟁하고 어떤 때는 협조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큰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방학 기간이 6개월 중에 한 학기 중에 한 달이었다면 대학 생활은 거의 절반이 방학 기간이고, 한 주당 수업 시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30시간이었는데 대학부터는 20시간이다. 1시간 동안 뭐 하라는 이야기냐. 학교 공간은 대학, 고등학교만 해도 팍팍합니다. 필요한 교실만 있고 운동장만 있으면 되는데 대학교 같으면 뭐 이렇게 넓어요. 강의장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공간도 많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왜 인류는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 놨을까? 학기 등록금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 100만 원 정도가 돈이 듭니다. 이런 게 이제 무상교육을 하지만 실제로 돈은 그렇게 들어요. 근데 대학은 한 학기에 적은 데는 한 500만 원부터 많게는 800만 원, 평균 한 68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 그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유 있는 시간과 여유 있는 그다음에 공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만들어라고 하는 인류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다. 그 대학 생활이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때부터는 학습의 원리를 배웠다면 대학은 그 학습에다가 인간관계를 더해서 사회생활에 나서 적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라 라는 게 기본적인 원리로 깔려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오늘 사회는 모든 것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하더라. 우리가 혼자 할 것 같으면 혼자서 먹고 살면 되죠. 혼자 가게 차리면 되죠. 근데 그 가게조차도 남하고 연기를 고리에 있더라. 그걸 두고 이제 일이라는 게 공정이 있다, 프로세스가 있다.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면 밸류를 만든다, 가치를 만든다 표현하는데 그게 사슬같이 돼 있더라. 먹이 사슬 그러듯이요, 그죠? 기업도 사슬 구조로 돼 있더라. 어떻게 사슬 구조가 돼 있는가 모습을 보면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자, 내가 케이크를 하나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런 회사를 가고 싶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은 결국은 고객한테 그 케이크를 줌으로써 딜리버리하고 돈을 받는 거로 해서 이제 결국은
내 직업 세계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러자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개발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좋을까, 저렇게 만들면 좋을까, 막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딱 하나가 정해지면은 그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크림이라든가 물, 설탕, 그다음에 액세서리, 칼, 양조, 심지어는 액세서리 되는 종이박스, 포장지까지.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만들어 가는데, 만들다 보면 잠 남고 보관해야 되고, 만들기 전에 반죽을 보관해야 되고, 만든 후에 팔리지 않은 것을 보관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냉장고라든가 믹스용 통이라든가 이런 기구까지 다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다. 이게 결국은 이제 나가서 쇼윈도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고 영업하는 거다. 요 구조 속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단계별로 흘러간다. 그래서 체인으로 넘어간다, 순서대로 넘어간다, 공정이다. 자, 이런 원리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은 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가서 맡아야 될 일이고 역할이다 라고 여러분한테 정리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내한테 전부 다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커지면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많은 사람 각각 하나가, 어떤 사람은 크림 담당, 물 담당, 설탕 담당 다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한테 역할이 주어졌다, 롤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은 그걸 제때 하지 않으면은, 예컨대 물이나 심지어 딸기를 제때 사오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도 최종적인 완성된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라는 구조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만들어라, 책임지고 구입해라, 책임지고 조달해라 라고 하는 역할에 따른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는 그런 구조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거대한 기업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케이크를 만드는 걸 우리는 개발한다.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가지고 막 믹스하고 쿠킹을 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조리하는 걸 우리는 생산을 한다. 그리고 만든 것을 쇼윈도에 놓고 혹은 들고 가서 혹은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을 판매하고 영업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과정을 전부 다 운영하는 것들을 기업 활동이라 그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눈으로 보고 정리하고 또 필요할 때는 바꾸기도 하고 또 계획을 새롭게 잡고 하는 것들을 기획을 한다, 플래닝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들이 기업에서는 전문 용어들입니다. 자, 이게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해가는 과정에 또 누군가가 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할 거고, 또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거기는 관리한다,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서 5개의 큰 대직무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기업들이 주로 하는 모습들이에요. 자, 이 원리를 간단하게 좀 여러분이 이해한 다음에, 이게 이제 사회생활에 나오면 여러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롤과 그다음에 그 책임, R&R이라고 하는 단어의 고리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은 롤, 그래서 개인의 지식과 기술, 개인만 잘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술이 옆에 사람하고 연결고리선상으로 지나가면서 완성이 되고 상품이 되어서 팔려야 된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격에 의해서 정해진 제대로 함량을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라, 그 제대로 한다라는 것들을 다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책임감을 진다. 그래서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내 옆에 사람 전공을 내가 몰라도 돼요. 옆에 사람이 일 잘하는 건 내가 몰라도 돼. 그 사람이 어떻게 제품을 만들고 어떻게 판매하는지는 나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내 것만 정확하게 제때만 넘겨주면 다음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옆에 사람 가지 말고 네 거라도 잘해라. 그것만 잘하는 걸 우리는 일을 잘한다. 학교에서 배웠던 주로 전공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분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일하는 잘하는 사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 R&R을 잘한다. R&R. R은 롤을 잘한다. 밑에 R은 responsibility, 책임을 다한다. 그 두 가지 영역이 기업에서 움직인다. 그런데 여러분들 때까지 학창 시절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개개인의 학습 공부한 것을 시험 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잘하는 것만 가지고 테스트했고 그걸 가지고 성적을 매겼고 각각 잘하는 거 가지고 자격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회에 나가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효용이 없고 아무것도 쓸데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과 연결고리 선상에서 잘 해야만이 완성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책임을 다했다, 그것만큼 급여를 받고 여러분한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이 주어진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기업은 여러분한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인재상이라는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재상에 봤더니만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다녀요.
기업마다 막 쓰고 있는 단어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좀 이렇게 따와왔습니다. 한 회사가 2개 내지 3개 정도를 띄우는데 뭐 건전한 사고, 글로벌 마인드, 시너지, 창출 능력, 사실은 뭐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이런 학창 시절에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단어도 알아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더 궁극적인 거는 이런 복잡한 단어보다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좀 특출한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사람들은 한 10%만 해도 된다. 기업은 한 20%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찾지만 나머지 80% 혹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정부가 가져야 될 기본 자질, 인재상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더라. 그 이야기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전문성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여러분들 일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전공하고 연관성이 대단히 깊고 이 연관성이 없을 경우 소위 전공은 이걸 했지만 직업은 다른 세계로 가고 싶다는 거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학교라는 다른 곳에서 공부를 했어라도 전문성을 갖춰야 기업에서 우선 여러분을 뽑을 수 있는 여러분한테 신뢰를 준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서 옆에 사람하고 얼마나 나누고 얼마나 협조를 할 수 있는가 보는 인간관계인데 한 5년, 10년 전까지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서 여러분들 인터넷이 들어오고 또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고 인간관계가 또 다르게 움직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들면 좀 버티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인간관계에서 끊어버리고 업무 전문성도 쌓이지가 않으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생성된 게 끈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그릿이라는 단어로 지금 굉장히 열풍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단어입니다. 꼭 여러분들 그릿이라는 단어를 한번 드셔보고 여러분 것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약하자면 끈기 있게 있는 사람. 그래서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요 3가지 3대 요소 중에 어떤 사람 뽑습니까? 그러면 저도 인사부금을 오래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궁극적인 단어는 오래 다닐 사람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바꿔보시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우리 직원들이 들어와서 일을 시킬 때 학교 지식만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학교 인간관계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회사 들어와서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급여주면서 시켰는데 이제 일할 때쯤 되니까 숙달되고 할만하니까 다른 데 옮겨버리더라, 관둬버리더라. 그러니까 기업에서 되게 힘들어한다 이야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좀 오래 다니면 훨씬 1년 정도 가르쳐도 2년, 3년, 5년 다시 그런 첫 신입사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끈기는 결국 처음에 좀 부족하고 좀 여러분들 표현을 한다면 좀 버벅거린다. 이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4, 5년, 3, 4년 지나면서 이제 숙달이 되고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와 기업은 일과 사람의 균형이더라. 그런데 디지털 때문에 집중력이 분산되고 또 여러분들이 오래 못 다니고 자꾸 일찍 세상을 한 회사를 떠나버리니까 오래 다닐 사람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한 회사에서 꾸준히 갈 수 있고 특히 또 한국 대학생들, 청년들 보면 다 똑똑해요. 뭔가 좀 하면 금방 다 할 수 있는데 자꾸 옮겨 다니면서 새로운 거 맞닥뜨리게 되니까 시간이 걸리고 또 어려워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업무는 몰라도 인간관계 못하고 사실 좀 부족하더라도 오래 다니려고 마음만 가지고 본인이 그러면 이분들이 가르쳐주고 여러분들 높으신 분들이 선배들이 가르치는 거 잘 수용만 한다면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끈기라는 단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가 다 굉장히 지금 관심이 있는 단어요.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열풍같이 나오는 단어다. 이 단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미래 인재상으로 자리 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일단 전문성입니다. 그 전문성은 학교 전공하고 사뭇 다릅니다. 학교 전공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전공 한 2, 300개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사회는 직업 세계가 거의 뭐 한 2만 개 가까이 돼요. 전부 다 다른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산업 전문성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품 전문성으로 제가 여러분들 바꿔드리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가지면 달라지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여러분들이 내 눈길이 가고 내가 즐겨 쓰는 단어가 있고 그게 내가 가장 뭔가 꽂히더라. 이런 것들이 전문성 있는 분야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 대개가 다
뭐가 보입니까? 뭐 전부 다 자동차가 보인대요. 전부 다 길이 보인대. 뒤에 아스팔트 길이 보인답니다. 그렇게 전부 다 보면 한 사람이 모든 학생들이 다 자동차에서 다 못 가잖아요. 다 수용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 뭐가 보여? 그런데 계속 자동차만 하는 사람보다는 저는 차의 유리가 보입니다. 저는 밖에 휠이 보입니다. 자동차에 붙는 좀 파란 색깔 페인트가 보입니다. 엔진이 보입니다. 한 회사가 다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차 유리는 다른 회사 만들고 휠도 다른 데서 만들고 그게 쭉 모여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이런 회사가 마지막 조립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 유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휠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가서 직업 세계 가지는 것도 훌륭한 직업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 하나하나가 다른 전문성을 가져갈 때 한 회사로 다 몰리면 승자와 패자가 더 뚜렷이 나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세상을 재밌게 살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눈길이 머무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가는 눈길이 가는데요. 지금 고속도로는 2차선이네요. 지금 4차선이면 어떡할까요? 국도일까요? 고속도로일까요? 자, 이건 공기업이죠. 고속도로공사, 도로공사 이런 것이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국가가 하는 인프라에 해당되는 거다. 그건 이제 공무원으로 되실 분들이 관심 있게, 공기업으로 갈 분들이 관심 있게 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안에 누가 타고 있을까? 이 차는 몇 년식일까? 어떤 브랜드일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제조가 아닌 위에 그 차 유리, 바퀴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라면은 이 밑에 것들은 뭐가 될까요? 서비스.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을 건가?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거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카페가 있다. 그럼 커피 카페 사장도 있습니다만은 바리스타가 뽑아서 파는 영업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커피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커피 머신을 갖다 파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재료를 뭐 우유라든가 이런 것들 심지어는 뭐 스트로 빨대 같은 걸 공급하는 사람 심지어는 테이블을 갖다 파는 사람, 인테리어 해주는 사람, 건축해주는 사람, 그 땅을 또 소개해주고 땅을 개발해주는 부동산, 제각기 다른 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눈길을 내가 늘 눈에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고 연결고리에 있는 것들을 꾸준히 보는 아까 밸류 체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직업의 세계가 다양해지고 취업도 훨씬 더 다른 사람하고 경쟁 치열하지 않고 나만의 세계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워지더라. 이제 이게 제품의 전문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회사 들어가면 직무라는 게 생겨요. 그 산업 제품에 대한 전문성,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생산, 어떤 사람은 영업 다 나눠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영업 나눠진 이걸 우리는 수평적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거는 대체적으로 대학의 전공하고 연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그래서 단과대학 구분하는 것 유사하게 아까 제가 5개로 나눴죠. 영업 같으면 주로 문과생들,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생들이 한다면은 아까 제조하는 거, 생산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공대생들이,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은 자연대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조직은 움직입니다. 이건 이제 수평적으로 나눠지는 직무라고 표현하는 거고, 자 수직적으로 자 회사 근무 경력이 포함돼서 이렇게 자기가 성장해 가면서 범위가 확대되고 그 대리에서 과장에서 차장, 부장으로 크면서 봉급도 높아지고 권한도 많아지는 이제 그렇게 커 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커 나가면서 뭘 합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게 있는데 자 신입사원 때는 자기 일은 빨리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저 위에 있는 사장님은 직원들이 수많은 자료를 가져오고 많은 정보를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자. A로 간다. 나는 B로 가겠다. 여기 돈은 1,000만 원 쓰고 여기는 20만 원 써라. 라고 나누어 주는 업무를 하는 마지막 결론을 한다. 사장님과 본부장님과 부장님과 내가 하는 일이 다르더라. 그렇게 해서 업무를 나누는 걸 수직적 직무 전문성, 옆 좌우로 나누는 것들을 수평적 업무 전문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그림을 이제 본다면은 이런 그림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게 업무로 나눠지는 영업부, 격리부, 총무 이렇게 나눠지는 직무가 하나가 있고 그 직무에 맞춰서 나는 뭘 준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위아래로 수직적으로 나눠서 지치게 나눠서 따라서 자기 하는 일을 나누는데 이것은 이제 세월이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반 사원, 신입 사원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뭘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면접 질문이 이렇게 던진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큰 기업인데 신입사원은 신속한 게 중요할까요? 신중한 게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자, 답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중한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회사의 마지막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사장님이 해야 될 일이고 상무님이 하고 부장님이 할 일이다. 근데 그럼 신입사원은 그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자료를 모아서 빨리 전달해드리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신속하다. 물론 둘 다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겠는가 하는 그런 원리가 작동됩니다. 이게 기업과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작동 원리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임과 결정의 범위가 차이나고 또 위아래로 우리가 C레벨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회사 들어오면 C레벨이 뭐냐면은 CEO, CFO, F는 파이낸스, 그 다음에 CSO, 세일즈,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CHRO 그러면 이 사람, 인사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C레벨에 있는 가장 그 부분에 높은 단계에 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각기 다른 일을 하더라. 그분들은 의사결정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것들이 덕목이 되고 그게 경쟁력이 되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대학생활 때 여러분들이 뭘 할 때 너무 신중하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빨리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좀 몸에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직원들은 결국은 회사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사장님이나 위에 본부장님들이 이를 빨리 결론 내려서 회사가 빨리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그 원리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회사가 좀 더 이해가 되고 취업 준비가 더 좋은데 이걸 다 잘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하나를 내가 미리 정해놓고 요 다 5대 직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 5대 직무 아까 말씀드린 이걸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겁니다. 제일 먼저 개발해서 생산하고 생산하면 영업하고 잘 팔리면 또 좀 더 잘 팔리게 개발하고 안 팔리면 버려버리고 이게 꾸준히 돌아가면서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되고 그 전체를 도와주고 미리 준비하는 기획 업무 이 전체를 다 지원해주는 관리 지원 업무 총 5대 직무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는 이런 업무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이런 눈여겨보셨다가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있는 이런 업무들이 이제 전체가 모여서 회사가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은 대기업 기준으로는 이 5대 직무 중심으로는 여러분들이 미리 관심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이제 중견 중소기업에 가면은 전체적으로 다 저는 뭐든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루두루 오히려 잘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여러분들 취업하는데 융통성이 줄기 때문에 기업에 취업하는데 오히려 애로점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5가지 직무군을 꼭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취업 준비를 하면 되는데 좀 이따가 제가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서 이러는데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기업 이 직무를 조금 이해를 하면은 모든 업무를 다 잘 필요가 없다. 그럴 능력도 사실은 좀 있지만 다 잘하려고 하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잘하더라. 근데 대기업 가면은 이게 손이 확연히 구분이 될 수 있는 업무가 주어지더라. 직무 단위로. 중견기업은 어느 한 분야를 잘 한다고 하지만 종합적인 평가를 하더라.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전체를 다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주는 게 준비 필요하다. 왜? 회사 전체를 막연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5대 직무를 나누면 대학 직무와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세분화되고 좁혀져 있는 취업 준비이기 때문에 훨씬 취업 준비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준비해 나가기 좋고 관심을 가지기도 좋고 이게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어떤 원리가 된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럼 내가 취업 준비할 때 실제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뭘 가지고 내가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5대 직무를 이야기했는데 그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고 이름하여 역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역량. 역량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기획, 관리 지원, 영업 판매, 연구기술, 생산 품질. 이제 제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시스템, 회사 전체를 도와주는 전산 시스템인데 이것도 결국은 관리 지원 업무에 주로 연결됩니다만 제가 IT가 워낙 큰 부분이라 별도로 뗐습니다. 자, 여기에 직무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 역량 무엇을 잘해야 될까? 예를 들면 회계격리 제가 관리 지원에 회계격리 되면 치밀하고 계산 잘하고 끈기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말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 잘하는 것은 거기도 말을 잘하고 설득 잘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말을 못하더라도 이 계산 잘하고 마지막까지 아주 정확한 계산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본인이 이걸 좀 이해를 하면은 내가 좀 모자라더라도 다른 걸 잘하는 게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이런 데 취업에 도전하면 훨씬 더 좀 더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획, 관리 지원, 영업, 판매 아까 말씀드린 요 5대 직무 쪽으로 구분해 놓은 거 필요 역량 단어로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뭐 이야기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앞에서 보였던 5대 직무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한번 보죠. 개발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무작위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보시죠. 제가 아이콘을 이렇게 5개를 뽑았는데 전부 다 제각기 뭔가 특징이 있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눈이 밝고, 한 사람은 유익히 쳐다보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즐겁게 하는데 또 뭔가 그 즐거움이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인데, 자 개발하는 사람들은 우리 신체 부위로 따졌을 때 우리가 결국 내가 가서 몸이 가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는 거니까 두뇌나 혹은 내 부지런함이나 내 손놀림으로 가지고 움직이는데, 개발하는 사람은 뭐가 좋아야 될까요? 두뇌가 좋아야 됩니다. 눈여겨보고 바깥에서 아이디어 가져오고, R&D 받은 사람들은 내가 꼭 하고 싶다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창의성이 있다고 표현해야 될 거고요. 생산하는 사람은 여기 그림을 못 넣었습니다만은 자기 일에 순한 일을 아주 밝게 일하면서 손놀림이 뛰어납니다. 예, 제조하는 거고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손놀림이 뛰어나고 손이 좀 빠른 셈입니다. 제품을 한번 분해하고 이 조립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럼 기획하는 사람은 뭘까요? 사실은 귀가 넓어야 돼요. 회사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우리 회사 직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구나. 내가 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각 파트별에 있는 사람들이, 각 직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으면 되겠다는 것을 잘 정리해서 사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 회사를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귀가 큰 사람, 귀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 준비돼야 되고요. 영업하는 사람은 뭘까요? 설득을 해야 돼요. 우리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설득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접근성이 뛰어나고 부침성이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자, 관리 지원은 회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들이 기본을 따져주는 거다. 총무다, 인사무다, 사람을 뽑아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사무실을 챙긴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주로 부지런하다. 그래서 발놀림이 빠르다. 예를 들면 영업사원도 물론 부지런해야 됩니다만은 뭐 등치 큰 영업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만 일해도 큰 수준을 합니다. 그래도 돼요. 사회는 마지막 성과가 뭔가 중요한데, 그런데 관리 지원하는 사람은 영업사원은 그렇게 하더라도 직원들의 밥도 먹어야 되고 전기불은 제대로 오고 있는지 컴퓨터는 잘 돌아가는지 챙겨주는 그런 업무를 갖추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다시 정리하면 관리 지원 파트는 부지런한 발놀림이 빠른 사람, 영업은 입놀림이 빠른 설득을 잘하는 사람, 기획에서 일하는 사람은 귀가 커서 두루두루 듣는 사람, 생산 있는 사람은 손놀림이 뛰어나서 바지런하고 빨리 조립하고 빨리 분해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개발은 눈여겨보고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신체 부위가 제각기 다르게 움직인다. 이 원리를 가지고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회사의 모습, 제가 회사 조직도를 하나 그렸습니다. CEO, 아까 C 레벨 그랬죠. CEO, CFO, CPO, CSO, CTO. 밑에는 이 조직 어느 한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죠. 사장도 다 몰라요, 솔직히. 그 밑에 있는 여러분들 각 조직에서 사원 대리급들이 만들어 오면 C 레벨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사장님 마지막 전체 확정하는 식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좌우로 나눠진 것을 우리는 수평적 직무, 위아래로 나누는 것을 수직적 직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학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교 내나 학교 외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을, 아까 인간관계를 그랬죠. 제가 그 많은 시간 대학 반을 놀게 만들어주더라. 방학이. 그 방학이 배우는 걸 멈춘 대신에 관계를 만들어라. 그래서 학교 내에서 동아리 활동 많이 하고 학과 활동하고 봉사활동하고, 그 다음에 교내 알바, 바깥에 나가서 기업 알바, 점포 알바, 기업하고 가장 유사하죠. 그 다음에 단체 활동 관심 있는 곳, 종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 근무, 기업에 가까운 걸 한번 경험을 해본다. 학교 내는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학교 외부는 방학 동안에 부지런히 경험을 하시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에 뛰어난 사람일까 자기의 역량을 체크하는 그런 활동을 동시에 해줍니다. 나는 알바했더니만 돈 쓰는 건 줄도 싫어. 나는 알바했더니만 많이 정리하는 게 좋아. 나는 알바했더니만 그 손님이 그걸 찾더라도 내가 이걸 설명하니까 손님이 그걸 덤석 지고 가더라. 그럼 나는 영업하고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많다. 이런 식으로 본인 것들을 한번 둘러보고 체크해보는 기회다. 그래서 알바를 궁극적으로 기업하고 가장 유사한데 취업하려고 하는 것, 내가 돈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부모님부터 여러분도 좋은 환경 살더라도 반드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그냥 돈벌이하고 내가 할 수 없어 가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 직무, 내가 앞으로 내한테 맞을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학생활을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다. 그 하나하나가 내가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새로운 접근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생긴다. 내가 이렇게 뛰면 되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대? 그걸 하나하나 파악하는 게 교육에 따라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학 동안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직무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직무도 알바 경험도 바로 여러분들이 회사 취업하는 역량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이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마트 판매에서 일했는데 이 사람은 나는 공대생이어서 생산이나 품질 관리하고 싶어. 아무 상관관계 없지만 내가 물건을 본사에서 만들어준 물건을 팔았는데 손님이 와서 불량품이라고 내밀면서 떠드는 말씀 때문에 우리 회사 신용도 확 떨어졌다. 난 생산 품질 쪽에 와서 일을 하고 싶지만 대형 판매 알바 경험을 통해서 품질의 중요성을 알았고 물건을 잘 만들어야 결국은 잘 팔리더라. 그러니까 생산 품질이 중요해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남한테 설득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 짓고 돈 벌어볼 알바 한 적이 없어. 어머님 아버님이 하고 있는 가게를 한다든가 슈퍼 조그만 뭐 편의점도 있겠죠. 아버지가 하고 계시더라. 우리 엄마 아빠가 농사를 지었다. 그 자체 돈을 못 버는 알바지만 결국은 알바하고 똑같은 논리. 그걸 가지고 내가 호텔이나 항공 서비스 쪽도 연결이 됩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가 이 맞는 그 생산품 하나가 고객을 맞지 않은 거 하나가 또 내가 그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서 일하는 이 하나하나가 직업 정성으로 다 할 때 그게 고객한테 잘 팔리고 우리 농산물이 팔리더라. 그래서 난 호텔에 가서 항공 서비스 일할 때도 스튜어디스로 취업할 때도 한 명 한 명한테 정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연결고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농산물을 만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품질을 만들어내는 거고 내가 호텔이나 항공 서비스 하는 것도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다. 같은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깃집 홀서빙을 통해서 나는 돈을 벌어도 그걸 관리 잘하는데 마침 봤더니만 우리 사장님이 때가 되면 딱 이 돈을 들고 은행 가서 지점장님을 만나고 가서 돈 관리하는 거 보니까 은행을 한번 따라가서 사장님 보고 손들고 따라갔다. 우리 사장님께서 은행 지점장하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금융업에 대해서 내가 은행에 가고 싶고 나는 보험회사 가고 싶었는데 그분들 대화를 통해서 나는 고깃집 알바를 했지만 나는 금융인이 되고 싶은 꿈을 키웠다. 얼마든지 기업에서 이런 분한테 관심을 가지고 우리 회사 들어오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이런 알바 경험을 한 겁니다. 좀 더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편의점 알바 그냥 손님 오면 물건 찍고 바코드 찍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속에는 재고 파악도 해야 되지요. 정산도 해야 되죠. 돈도 계산해야죠. 심지어 따라서 한번 권유도 해야죠. 또 어제보다 얼마나 잘 팔렸는지 그 뭐 때문에 잘 팔는지 한번 해봤죠. 점포 정리도 해야 되죠. 한 잘 팔기 위해서 내가 예컨대 여러분들이 저 산업 디자인 했다 그러면 포스도 만들어 올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물건을 잘 팔았다. 전부 다 마케팅이거든요. 자, 이 단순 판매가 아니라 숨어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직무 중에 내한테 제일 재미있는 게 뭐더라고 한 개만 찾아내면 그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직무가 될 것이고 이 관심 있는 직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여러분 써낸다면 좋습니다. 우리 회사 들어오세요. 합격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두고 이제 저는 이연연상 두 가지를 연결해서 발상하는 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축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했던 이야기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산업 아까 말씀드렸죠? 회사 제품 그것과 두 가지를 하나는 직무 요 두 가지를 연결고리 상에서 여러분들이 매칭 포인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은 핵심 역량을 가져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이제 지식과 기술과 삶에 대한 태도 그 연결고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밀고 자기소개서 집어넣고 면접 때 답을 할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준비 많이 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줄 겁니다. 결국은 대학 생활을 돈도 벌면서 돈 버는 게 내가 고달프고 힘든 게 아니라 또 다른 경험의 세계를 해본다. 사회를 미리 경험해본다. 거기서 직무를 찾았고 직무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은 회사 가서 사장님한테 설명하니까 그래 당신 준비 많이 했구나.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공부 그것도 일부는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많은 경험하라고 대학이라는 곳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해해 주시면 취업을 결국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대학생활과 연계시킬 수 있다라는 걸로 마지막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고 부디 유용한 내용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